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했습니다. 뭐 약간 필이 꽂힌 것도 있고요. 즉흥적으로 좀 말한 것들도 좀 있긴 한데 뭐 괜찮으니까 추천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추천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진 세미캠은 4월 13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잠깐 볼까? 4월 13일이면 여기죠? 여기 시초가로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쭉 전고점 뚫어서 쭉 날라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4월 16일에 추천했습니다.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이제 수익 제 목표 주가를 끌었기 때문에 수익 익절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1일 날 반도체 레버리지를 추천을 했죠. 반도체 레버리지는 4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요거는 장기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뭐 조금 흔들려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크윙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테크윙은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여기서 추천 나갔고 지금 수익 중에 있고요. 한차선 본 게 있기 때문에 살짝 오늘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졌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뭐 2분기부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뭐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 이미 꽤 잘 났는데 굳이 걱정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추천한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너무 자주 추천을 해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올 이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단타 수익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수익뿐만 아니라 단타 수익도 저 함께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공개 추천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추천하는 것 같아. 뭐 좋으니까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타이밍 오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로봇주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한테 먹히고 난 다음에 입지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테슬라에서 휴머로이드 로봇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2차전지를 추천을 했잖아요. 2차전지에 보니까 로봇 쪽이 이제 앞으로도 상승세가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쭉쭉 성장을 할 건데, 그거는 타이밍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5만원짜리가 지금 79,000원?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앞으로 쭉쭉 성장할 만한 요인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 상승 추세 탔잖아요.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탔고, 상승 이후에 옆으로 박스권 그려주면서 횡보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빵 하고 뚫어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대감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시작부터 첫술에 배부를 필요는 없겠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5월 14일에서 15일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이때 항상 빵빵 날아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내 상장 중국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성션그룹 볼 수 있겠죠. 이걸로 좀 보면은 잠깐만 봅시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오가니틱 코스메틱은 벌써 상한가 갔네. 근데 얘는 뭐 100원짜리라서 추천해 줄 만한 건 아닌데 뭐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컬러레이는 뭐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다들 좀 싸구려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대신 얘네들이 한번 빵빵 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5일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한 방씩 빵빵 줍니다. 어쨌거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에서 5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미사일 쏟아붓고 중국 눈치 살 미국 무기 재고 채구려면 중국의 히토류가 제일 실하다. 히토류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무기를 너무 많이 썼어. 이번에 무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무기를 채워야 되는데, 무기를 채우려면 히토류가 필요해.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갖고 압박을 넣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 있는 상황이죠. 베트남에 가서 원전 이야기 나와줬죠. 원전 이야기 나와주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미리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몰랐던 부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원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 기술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우리 기술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술도 괜찮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타이밍 안 나오거든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나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기술 매수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베트남 갔죠. 거기서 뭐 전선 관련 이야기도 나와서 오늘 대한전선이 또 미친듯이 날랐던데, 그죠? 대한전선이 아닌가? 무슨 전선이 날랐지? 대원전선이 날랐구나.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녀석들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깝고 베트남이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 근데 세계 2위는 좀 많은 것 같아. 우크라이나도 세계 2위의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얘기 나오고, 북한도 세계 2위의 뭐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뭐 미국에도 히토류 많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튼 베트남이 세계 2위의 히토류 보유국이랍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이 갖고 거기에 광물 자원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미국이 미사일 너무 많이 쐈어, 히토류 모자라, 그러면 히토류 관련해서 보안 이쪽으로, 안보 쪽으로 좀 갈 것 같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토류 쪽 이슈가 좀 터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LS 에코에너지고 하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LS 기업의 회장님은 못 치는 상이 있어서 베트남에 못 갔어요. 근데 포스코의 회장님은 갔어, 베트남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히토류의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께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상승 추세 이후에 횡보 추세 나타나주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상승해주지 못했고, 마침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고, 또 마침 또 히토류에 대한 부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해드렸고, LS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초가로 퍼센트가 빵 떴더라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강했어.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 이러면. 아무튼 여기 추천 나갔으면 물릴 뻔했죠. 근데 어제 종가로 추천했으면 아침에 시초가 털고 나오긴 좋았을 뻔했어. 어쨌거나 지금 뭐 확실하게 뭐 떨어진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뭐 떨어진 건 없고 분위기상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히토류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조금 기다리면 뭔가 계약권이 떨어지면서 튀어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로 흐름을 타면 날아갈 거고요. 흐름을 못 타면 또 당분간 횡보세가 나타나 주겠죠. 근데 뭐 쉽게 밀릴 거는 아니에요. 쉽게 밀릴 건 아니고, 두 번째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거 참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거점 히토류 금속 생산을 라는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전파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는데 흐름을 좀 봐야겠죠. 어쨌거나 뉴스에서 언급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갭상승이 크게 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히토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힌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대미투자.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언제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일본이 트럼프한테 삥 뜯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대미투자 특별법이 뭐예요?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일본과 한국아 니네들 돈 좀 내서 미국에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엄청 뜯겼고요.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다 뜯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뜯겼어요.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뜯겼습니다. 어쨌거나 일본도 뜯겼잖아요. 일본이 뜯겨서 대미투자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어요. 발표가 나온 거에 따라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도 곧 발표 나올 거야, 기다려. 수주 내로, 몇 주 내로 발표가 나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크다. 요걸로 돈이 좀 많이 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프로젝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원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전 반드시 포함될 거고, 이번에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좀 상승세 강하게 나와줬던 게 뭡니까? 태양광, 풍력에너지. 얘네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죠. 물론 태양광 쪽은 우주 프로젝트랑 붙어 먹으면서 좀 더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유가랑 이야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 쪽으로 붙으면서 에너지 투자가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NG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1호 투자 후보가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전, 하나는 루이지애나 LNG, 또 하나는 알래스카 LNG. 이 3가지가 후보로 올라와 주고 있고, 뉴스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루이지애나 LNG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당연히 가요. 이 셋 다 물론 다 가는데 호가 누구냐의 싸움일 뿐이에요. 어쨌거나 알래스카 LNG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여기 보이죠?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는 중동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알래스카 산업. 알래스카에서 LNG 뽑아가지고 한국과 아시아, 일본 이쪽으로 좀 먹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반대를 했었었냐면, 이게 채산성이 안 나왔고 미국 기업이 빠꿔놨었거든요. 들어갔다고 후퇴하고 나왔어요, 미국 기업들이.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미국 기업한테 안 주고 일본과 한국한테 하라고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던 거죠.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빠꾸났어요. 거절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콕 집었는데 그걸 누굴 집었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팍 찍었거든. 너 나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찍혀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여를 안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개발 확정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려면 우리나라 대미투자특별법에 알래스카 LNG 개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동 사태 맞이하면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알래스카 LNG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에너지 안보 쪽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 LNG가 우리나라 대미투자특별법 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 날아가겠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측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측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측을 한번 잘못해서 들어가면 세워라 내워라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워라 내워라까지는 아니겠지. 대미투자특별법까지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은 수주 내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지금 미국 관료가 이야기를 했고, 그 뉴스는 4월 3일 뉴스입니다. 지금 4월 23일이잖아요. 벌써 한 3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주 이내로 얘가 이제 강하게 튀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맞고, 그 쌀 때 사는 것을 이제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타이밍 뭐로 잡습니까? 기술 분석으로 잡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 나왔다가 횡보 추세 들어가고 12평선과 62평선이 좌우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 맞아요. 지금이 쌀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이게 급격하게 밀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방량은 방어가 되면서 상방량이 열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베트남 이슈가 딱 나와주면서 히토류 이야기가 나와주니까 거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엮긴 해? 가볼만 한데? 거기에 포스코 회장님도 갔네? 가볼만 한데? 그래서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추천했는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주는 당분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갔어. 물론 다 성공했죠. 물론 다 성공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추천주라는 걸 하는데, 공개 추천주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그리고 추천주가 너무 자주 나가니까 굳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는 이유가 실시간이잖아. 타이밍. 이 실시간 타이밍 함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변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영상도 찍고 게시판에다 글 올렸어. 전파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변수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AS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모든 영상을 찍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개 추천주는 이제 어느 정도 추천주가 소화가 된 다음에 더 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